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4부 7장 디플레이션이 왜 무서운가 그리고 8장 독일은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디플레이션이 왜 무서운가. 한 해에 20만 달러 정도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조그마한 농장 A를 상상해보자. A 농장은 20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토지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이자율 5%의 10만 달러의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A 농장이 생산하는 옥수수나 밀의 가격이 처음에는 5%, 나중에는 10%씩 떨어지면 매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가가 연 5% 오를 때 5% 이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0%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10% 빠지면 체감 이자 부담은 15% 이상 수준으로 올라간다. 경영 압박이 심해질 것이며 은행의 대출 회수 압박이 빗발칠 것이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마당에 농장이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의 가격들인들 온전하겠는가? 결국 이 농가는 존 스타인백의 명작 분노의 포도의 주인공들처럼 정든 땅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를 향해 절망적인 이동을 하는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1929년에서 1933년 당시 미국 경제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1929년 9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3포인트였는데 1930년 말에는 16.1을 기록했고 1933년 5월에는 12.6포인트까지 미끄러졌다. 단 3년 만에 물가가 27% 이상이 떨어진 것이다. 사부 5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 디플레를 유발했다. 1933년 한 해만 은행이 4,000곳 이상 파산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은행에 몰려가 예금을 찾았고 은행에 있던 예금이 각 가정으로 흩어지는 순간 경제 전체에 돌아다니던 통화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1933년 루스벨트 행정부가 출범해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예금보험 제도를 비롯한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하면서 금융위기는 진정되었다. 1933년 초기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미국 근본위제가 폐지된 4월 이후 재할인율을 인하하여 즉 자금 시장에 돈을 공급함으로써 길고 긴 디플레가 비로소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미국 경제는 쉬이 회복되지 않았다.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겪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소설 분노의 포도에서 서부로 이주한 조드 집안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이다. 이미 파산해버린 농가와 기업이 뒤늦은 금리 인하나 예금 보험으로 살아날 수 없으니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루스벨트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었다. 1933년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건전 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1932년부터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재정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탓이었다. 다시 말해 대공황으로 기업과 가게가 연쇄 도산하면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재정 적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1937년 루스벨트 행정부는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더 줄이면서 강력한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말았다. 1937년의 재정 긴축은 루스벨트 행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1929년 이후 시작된 대공황으로 민간 부분의 수요가 얼마나 말라버렸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1929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뒤였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토록 고통받을 때
어떻게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을 밝혀보자. 8장. 독일은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약 4,700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다. 당시 독일은 프랑스 점령 그리고 이어진 독소전 과정에서 전통적인 육군 강국인 프랑스와 소련을 압도하며 적어도 보급이 이어지는 한 불패의 모습을 보였다. 1923년의 하이퍼 인플레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독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육성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근본이제 포기에 있다. 1931년 8월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근본이제를 이탈했는데 이 덕분에 1933년에만 재할인율이 7%에서 4%로 인하되어 독일 내 신용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었다. 1929년 6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이 능력 내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합의해 준 것 또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 이도 있지만 도표 4-9에서 보듯 히틀러 집권 이후 국민 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히틀러가 경제를 살렸다고 칭송받는 건 그 이전에 이뤄졌던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히틀러 집권 당시에 나타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독일의 실업률은 1932년 43.8%까지 치솟았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시행된 1933년 36.2%로 떨어졌고 1934년에는 20.5% 급락했다. 만일 히틀러의 정책 덕분에 경제가 회복되었다면 실업률 하락은 1934년 이후에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독일의 실업률 하락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빨랐던 것도 히틀러에 대한 평가를 높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33년 4월에야 근본이자를 폐지하고 금리를 인하했기야 1934년부터 실업률이 떨어졌다. 반면 영국은 1931년에 이미 근본이자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친 덕분에 실업률이 1932년을 고비로 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히틀러의 성공은 운에 상당 부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 히틀러가 그만큼 자신을 포장하는 기술이 능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1936년 열린 베를린 올림픽,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 건설 등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1938년 독일 실업률을 3.2%까지 끌어내리는 데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치 독일이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군대를 재무장하고 불과 3년 후인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경제력이 높아진 것은 1932년부터 시작된 적절한 경기부양 정책 때문임이 분명하다. 이는 경제 위기를 경험한 많은 나라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공격적인 금리 인하 및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시행되면 악순환을 탈출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하나의 실증 사례가 된 셈이다. 이어지는 5부에서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시작된 새로운 세계 경제, 금융시장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4부로부터 얻은 교훈. 불황이 시작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라. 대공황을 다룬 4부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불황이 닥쳤을 때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지라도 불황이 경제 전체에 끝없이 악순환을 유발하기 전에 과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1929년 대공황의 교훈을 가장 잘 살린 곳이 바로 미국 연준이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대공황 이후 거의 80년 만에 뱅크런이 발생하자 미 연준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표 4-11에서 보듯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2008년 말에 급격히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해 옮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책 하나만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3월에 열린 G20 정상회담 이후 세계 주요국 정부가 동시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합의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은 자산 매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보유 자산을 대거 축소하는 통화 긴축을 시행함으로써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시도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다음 시간에는 5부 근본 위제가 무너진 이후의 세상 1장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한 이유는 그리고 2장 닉슨은 왜 근본 위제를 폐지했을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